현장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바로 이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신 이지연 원장님이신데, 네, 보육 쪽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들어서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향기로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어제 되게 중요한 날이지 않으셨나요? 네, 되게 중요한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었죠? 네, 좋은 결과 얻으셨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처음 학교로. 네, 참고로 저는 유치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인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153인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좀 외로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어린이집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저희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얘기와 저희 민간 어린이집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저도 PPT를 할까 했는데 이게 상황상 이게 그렇지 않는 분위기라고 해서 PPT를 준비를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제 여기 원고를 좀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표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맥락은 사립 유치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이 인사하시고 많이 가버리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연합회장님급 지역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가셔서 의원님들께 이런 논리를 같이 적용하시면 얘기를 풀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법조항으로는 제3조 3항에 역류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보육 상황을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차별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상황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 42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어린이집은 공공재 성격을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가수를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내가 애들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어린이집을 세우고 싶다고 해도 국가가 제한을 하면 그곳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충분히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라든가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차량비라든가 특성화비 이런 것들이 특강비 이런 것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설정되는 대로 상한선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버스와 같이 저희는 공공재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그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보면은 이 표준 보육료, 표준 교육비, 표준 보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42페이지에 있는데 이 항에 가해 보시면 취득 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항에는 적정 원가에다 공공서비스에 공유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 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금 방금 이제 유치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 전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교지라든가 그리고 건축비, 이게 분명히 투자 보수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이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이 이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정 투자 보수에 보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표준 교육료와 표준 보육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사립 민간 어린이집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가 다 설치를 해주고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개보 수비를 국가가 다 대줍니다. 또한 인건비도 국가가 다는 아니지만 특정 비율로 대줍니다. 그렇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은 지금 뭐냐면
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화 모집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반이 구성이 되면은 그 교사에 대해서, 그 원장님에 대해서, 그 조리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은 그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구조가 너무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하나의 재무 회계 규칙으로 계속 관리 감독이 되어 오고 있고,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이 기관을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엄세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표준 보육 비용이 산출이 될 때도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4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까지 표준 교육 비용을 법제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16번이나 있었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상정해 주셨지만 계류되어 있다가 그것이 바로 물거품이 되고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경험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 표준 보육 비용의 법제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국가가 적게는 3년, 많게는 한 5, 6년에 한 번씩 표준 보육 비용을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서 산정을 했는데 그 산정된 금액이 산정된 연령별 표준 보육비가 매해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49페이지에 보시면 44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 2월에 발표한 표준 보육 비용이 2021년까지도 그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표준 보육료가 책정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거는 뭐 제가 찾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터넷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2019년 2월에 발표한 표준 보육 비용이 2018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의 인건비, 2018년의 물가 상황, 운영비 등을 고려해서 2019년 2월에 발표된 건데 이 2019년 2월에 발표된 표준 보육 비용이 2019년, 20년, 21년까지도 그 비용보다 낮은 보육료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3년 2월에도 표준 보육 비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발표된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희 어린이집들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실제로 보면은 가정을 해봤을 때 어린이집은 2살부터 운영이 가능하지 않냐? 한국 나이로 2살부터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살 반에 1명, 3살 반에 1명, 7살 반에 1명, 이렇게 6개 반에 1명씩 있다고 원화가 가정하고 표준 보육 비용에 비해서 실제 표준 비용이 현재 보육료가 얼마나 더 적게 수익금으로 들어오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89%만 보육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연령별로 딱 한 개씩의 반이 존재하고 그 반이 모두 다 차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2살 반은 3명, 4살 반은 7명, 5살 반은 15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차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보면은 44페이지 표 4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 87.5%에 해당하는 보육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원화 모집 인원이 많아질수록 표준 보육 비용이 표준 보육 계산된 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저희가 보육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열악함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조사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과거에 조사된 이 표준 보육 비용 산정 연구들은 80% 이상의 원화 모집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게 그런 곳들만 표본으로 찾아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산정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표 5에 45페이지 아래 표 5를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4%만 충족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이면 평균 74명만 차 있고 26명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원장님들 혹시 아시겠지만 원화 모집을 연중에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좀 더 애가 혹시라도 내 친구한테 반 친구한테 할퀴고 왔을 때 애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보내겠다. 선생님이 혹시 내 아이 미워할지도 모르는데 내 아이가 말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보내겠다. 이렇게 3살, 4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들은 이제 5살 이상이니까 조금 그 상황이 덜 하시겠지만 어린이집은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통계 데이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4%가 차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의 연중 운영 상황을 보면 3월에는 가장 낮은 정원 충족률을 보여요. 그래서 3월부터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은 많이 채워져 있을 때가 74%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희가 저출생이 문제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앞부분에서는 덜 차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한 표준 보육 비용이 산정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최저임금 상승률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보육료가 산정이 되어 왔다. 네,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저는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약 20년에 대비해서 2022년에 23.5%가 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없어졌거든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09년, 10년 그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저희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 수가 반 이하로 줄었어요. 130 몇이었는데 지금 60이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제 그 인근에서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의 인원들이 계약금, 전세가 막 올라가잖아요. 어머님들이 전세를 주인이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많이 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비워지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표준 보육 비용 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들이 반영이 분명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네, 지금 이걸 통해서 마무리 이제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30초만 할게요. 네. 30초만 할게요. 지금 조금 더 드렸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받고 있잖아요. 덜 받고 있고. 근데 국공립이랑 직장 어린이집은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개소수는 늘어나고 있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근데 이제 국가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효과적으로 쓰느냐의 여부에 봐서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현원율이 가장 낮아요. 64.5%. 그래서 국가가 더, 이런 예산을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처럼 더 자율성을 갖고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건축도 우리가 하잖아요. 예, 땅도 우리가 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민간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립 유치원에 더 지원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특별히 시간 더 드렸어요. 우리 엄세나 원장님하고 똑같이 드리려고 격차 없이. 네, 나중에 어디 가서 꼭 한유총 행사 갔더니 어린이집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주더라.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새싹 부모회 조승현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한 6분, 7분 정도 부탁드립니다.